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고 1차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전고점 돌파 N자인 상승이 나오죠. 이 5일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3월 21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오토N이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첫 번째 방송에서 중소형 철강주 말씀드렸죠. 중소형 철강주뿐만 아니라 이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소식으로 인해서 또 관련주들이, 이건 테마라기보다는 뭐 관련주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혜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그 중에서 오토N이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큰 폭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정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대기업이 어디죠? 현대차.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물론 수입차긴 하지만 벤츠도 그렇고요. BMW도 그렇고 다 인증 중고차, 자체 인증 중고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5년 이내 10만 킬로 이내 제품만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마 무상 서비스, 무상 수리 이런 것들, 무상 AS 이런 것들 때문에 5년 10만 킬로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보통 지금 저는 그 수입차를 타는데 워런트가 5년에 10만 킬로거든요. 그런 기준을 제가 볼 때는 좀 맞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아마 자체적으로 인증 중고차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혹시 중고차 사이트 들어가 보신 분 아시겠지만, 만약에 벤츠를 예를 들게요. 중고차 사이트하고 벤츠 인증 중고차 사이트하고 들어가 보게 되면 인증 중고차 가격이 더 쌉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딜러 마진이 빠지거든요. 뭐 100% 빠지진 않겠지만 딜러 마진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중고차 하시는 분들이 반대한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거거든요. 얘네들도 어쨌든 마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대차가 인증 중고차 시장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고차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죠. 여기 4,800인데 여기 4,500이야. 그럼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여기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일반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도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일로 가잖아요. 인증 중고차 이쪽으로, 현대차 쪽으로. 그럼 적어도 가격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얘네들이 뭔가에 대한 마진이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 뭐 생계 위협받는다 이러면서 반대를 한 거라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의 뭐 얘기도 일리가, 양쪽의 어떤 명분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다 있을 겁니다. 뭐 이쪽 얘기되면 이쪽 얘기가 맞는 거고, 이쪽 얘기 이쪽 얘기가 맞는 건데, 어쨌든 뭐 결론을 짓자면은 생계 위협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뭐 인증 중고차 시장을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은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3년 끌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현대차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 중고차 시장의 어떤 신뢰도가 좀 올라갈 거라는 것들은 뭐 저 개인적으로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정상화, 그리고 중고차에 대한 어떤 신뢰도 증가,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을 진출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토에는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그 현대차 사내 벤처거든요. 사내 벤처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그 자동차 용품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커머스 플랫폼,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중고차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된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오토엔이 지금 이제 커머스 플랫폼이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라는 어떤 연관성도 있고, 어쨌든 이제는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 또 플랫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오토엔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개월 동반한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제는 뭐 전고점 돌파 봐야죠. 뭐 전고점 돌파가 얼마입니까? 2만500원대거든요. 2만원에서 2만500원대거든요. 그래서 여기 돌파할 가능성이 뭐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토N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단기 상승으로 갈 가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상승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전고점 돌파를 하고 전고점 위에서 21,000원대 전후로 해서 가격이 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뭐 신고가 계속해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고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은 신고가 가는 종목입니다. 현재 지난주 금요일날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전고점이 지금 작년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25,000원이었고 올해 2월 달에 다시 접근했던 가격대입니다. 근데 여기를 지난주 금요일 날 돌파를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PCB 기업이거든요. PCB 관련주인데 얘가 이렇게 전고점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 코리아 서킷 할 때 당분간 상반기까지는 박스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코리아 서킷도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PC 업체들이 또 이제 한번 또 랠리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어쨌든 21,000원에서 25,000원에 박스권에서 N자형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권이었고 이제 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골든 크로스가 나고 1차 상승이 나오고 자 보세요.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났죠. 올해 1월 달에 데드 크로스 나게 되면서 21선 저항 21선 저항이었지만은 2월 말에 골든 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1차 상승, 21선 지지, 그리고 전고점 돌파, N자인 상승이 나오죠. 제가 딱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 21선 지지, N자인 상승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 5일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자 21선 지지까지 또 21선 라인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리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어쨌든 5일선과 21선 부분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1차 분기점과 목표 주가는 일단 3만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3만원 일단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 패키지 기판이었던 공급 위축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모멘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54% 전체 매출의 54%가 수출인데 환율이 지금 상당히 괜찮죠? 1200원 위에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이제 1207원에서 출발을 할 건데 지난주 금요일날 1207원에서 일단 그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쨌든 1200원 위에 있다라는 거 점을 보게 되면은 환율 때문에도 수익성이 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패턴으로서 3만원까지 보실 분들은 이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